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댁은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시골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학을 서울로 왔고 졸업 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다 보니 그 뒤부터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많이 다른 환경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시댁은 일가 친척이 한 동네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집이 작은 댁이고 또 몇 집 지나가다 보면 당숙네 집, 그리고 고모님 댁이 있었고 그 외에도 먼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첫 인사 간 날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안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고모님이 그런 저를 향해 말을 꺼냈어요. 이럴 때는 일하는 거 거들고 해야 예쁨 받는 거야. 그렇게 멍이 앉아있지 말고 얼른 주방으로 가서 일 도와야지. 아, 네. 제가 일어서려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습니다. 고모!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일을 시키다니요. 이제 신우랑 결혼하면 며느리가 되는 건데 손님은 무슨 손님이에요. 고모님이 장난스레 대답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에 고모가 사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면서요. 사위는 백년손님이 맞죠.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왜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난 거냐고요. 사위랑 며느리랑 같아요. 대체 사위랑 며느리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손님이구만. 난 며느리도 똑같이 손님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두세요. 첫 인사 온 애한테 이런 무슨 일을 시켜요. 언니,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난 그냥 진우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길래 반가워서 그랬어요. 같이 주방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하면 좋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절대 좋을 일이 아니죠. 첫 인사 와서 낯설고 불편할 텐데 일은 뭔 일을 시켜요. 거기다 친척들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괜찮으니까 넌 그냥 앉아있어라. 시어머님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했기에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돕겠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첫 인사 갔던 딸이 일만 쇠가 빠지게 하고 왔다고 하면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 금방 준비되니까 불편하면 진우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던지. 아,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거기다 목소리가 많이 큰 편으로 가끔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은 제게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바라는 것도 없었기에 시댁에 가도 크게 불편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신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하는 일도 없었고 안부 전화를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혼여행지에 도착을 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바꿔달라는 말에 통화를 했어요. 언니가 왜 친정에 있어? 놀러왔지. 그나저나 너 사돈어르신 두 분께는 연락 드린 거야? 시부모님한테는 진우씨가 연락했지. 네가 이러니까 내가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걱정이 되다니? 내가 왜 걱정이 돼? 너 여행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사돈어르신 두 분께 연락드려. 안 그러면 엄청 야단맞으니까. 사실 나도 너처럼 남편이 전화했으니까 괜찮겠지 싶었거든? 근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님이 폭풍 잔소리를 하시더라니까. 잔소리를 왜 해? 이제 결혼했으면 가족인데 당연히 시부모님한테도 전화를 해야지. 나보고 넌 우리 가족이 아니냐면서 선을 긋고 살겠냐는 거냐고 하면서 서운해서 눈물까지 났다고 하시더라니까. 진짜로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워낙 치욕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내가 절대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너도 혹시나 나처럼 실수할까봐 말해주는 거야.
지금 당장 사돈 어르신 두 분께 연락드려서 두 분 덕분에 잘 도착했다고 말씀드려. 언니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조금 전에 진우가 전화했던데 뭐하러 또 전화한 거니? 혹시 진우가 우리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거니? 건조한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화가 난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우 씨가 시킨 건 아닌데 그래도 며느리로서 안부 전화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 돌이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니들끼리만 잘 살도록 해. 우리한테 며느리 돌이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키워주신 사돈 두 분께나 잘할 생각해. 그럼 즐겁게 지내다 오렴. 시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님 말투가 조금 거칠고 퉁명스럽다 보니 가끔은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날도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방금 안부 전화 드렸더니 진우가 전화했는데 뭐하러 했어?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난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그러게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조금 전에 나도 엄마랑 전화통화 딱 30초 했나? 엄마, 잘 도착했어요. 그래, 알았다. 이게 끝이었어. 진짜 그랬단 말이야? 우리 엄마 말투가 워낙 무뚝뚝하고 투박스럽긴 한데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 거야. 원래 말투가 그러죠.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맨날 안부 전화를 하라는 둥 그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닐까? 내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우리 엄마는 자기한테 절대 전화 안 하실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남편 말이 납득이 되었던 것이 시어머님은 제게 바라는 것도 없었고 그저 손님처럼 대해주셨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오히려 그게 편해졌습니다. 딱 한 번 건강검진 때문에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니들 집이니까 니들이 밥 준비해 주는 거지? 네, 그럼요.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하루도 안 거르고 밥해 먹다가 얻어먹으니까 좋네. 시어머님 얼굴에 빙긋이 미소가 돌았습니다. 잠시 후 밥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찌개 맛을 보던 시어머님이 미소를 머금고 입을 뗐어요. 딱 보자마자 손끝이 야무진 건 알았는데 눈치도 엄청 빠르네. 내 입맛에 딱 맞구나. 당연하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먹어보고 맛있어서 흉내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진우 씨도 맛있다고 칭찬했는걸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네 시어머니가 해준 맛이랑 똑같아서 그런지 아주 맛있구나. 입맛에 딱 맞아. 두 분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님이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은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영준이 사업이 잘못된 모양이야. 도련님 사업이 잘못되다니? 계속 아슬아슬했거든. 몇 달 전에도 아버지랑 나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하길래 없다고 했거든. 나한테 그런 소리 전혀 없었잖아. 사업이 잘 될 것 같았으면 나도 좀 도와준다고 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잘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 결국 사업이 망한 거야? 제가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일자리 새로 구해야겠네? 들어보니까 시골 본가에서 살 생각인가 봐. 본가에서 뭘 하겠다는 건데? 영준이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내려와서 농사 지으라고 했대. 거기다 놀랄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말이야. 놀랄 일이 또 있다니?
제 물음에 남편이 숨을 고른 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자기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영준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사귀던 사람이랑 같이 온다나 봐. 사귀던 사람이라니? 거기에서 일할 때 데리고 있던 현지 직원이었다는데 어쩌다 보니 둘이 사귀게 되었다나 봐. 사업이 망해서 다른 직원들은 다 도망가듯 나갔다는데 그 사람은 동생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한국 시골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다 괜찮다고 했다나 봐. 이번에 같이 들어와서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 대단하긴 하다.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야.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절대 같이 못 산다고 알아누우셨다고 하더라고. 하긴 알아누우실만 하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님은 아들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살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자식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과 합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시댁 안방 도배랑 장판을 다시 한다는 남편 말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안방 도배 장판을 바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재수씨가 낯선 곳에 와서 힘들 거라고 하면서 엄마가 안방을 쓰게 하자고 했다나 봐. 안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어서 덜 불편할 거라고 말이야.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시다. 두 분의 배려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오기 전날 시댁에 가봤더니 마치 안방이 신혼방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새로 사신 거예요? 새 침대를 줘야지 쓰던 걸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암튼 예전부터 엄청 말을 안 듣더니 그여 사달이 나고 말았다니까. 그러게 전에 그냥 착실하게 회사 다니라고 그렇게나 뜯어말렸는데 사업은 뭔 놈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는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기에 저도 덩달아 심란해졌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예쁜 얼굴에 옷도 잘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예비동서는 한국어도 곧잘했기에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시골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셨기에 동서도 빨리 적응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동서의 시댁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무뚝뚝하고 말이 적은 시어머님은 동서에게 유독 엄격했거든요. 동서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은 날마다 큰 소리로 동서를 야단쳤고 그 목소리의 울림은 작은 시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언니, 엄마 목소리 커요. 그냥 혼내요. 나 무서워요. 어머님이 동서를 혼낸단 말이야? 엄마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커요. 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크긴 한데 착한 분이셔. 엄마 안 착해요. 그냥 소리 질러요. 근데 언니한테 목소리 작아요. 엄마, 나만 미워해요. 동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가 시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다가와 걸어 외쳤습니다. 수준이던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 말버릇이 뭐요?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알려줬잖아. 근데 언니가 뭐야 언니가? 엄마, 언니 편해. 형님 어려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호칭 똑바로 할 생각해. 그리고 밭에 가서 채소 좀 뜯어오고. 형님 있어요. 근데 엄마는 나만 시켜요. 넌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네 형님은 손님이잖아.
얼른 다녀와. 어머님, 저도 동서랑 같이 다녀올게요. 동서를 따라 텃밭으로 채수를 따라갔는데요. 동서가 제 옆에 바짝 다가와서 또다시 불만을 토로했어요. 형님, 엄마가 남편 통장, 내 통장도 다 가져갔어요. 동서 통장을 어머님이 다 가져갔다니? 엄마가 가져가서 난 돈도 잘 못 써요. 설마 어머님이 동서랑 서방님 통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야? 네, 돈 필요하면 받아가라고 했어요. 순간 동서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동안 알고 지내던 시어머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동서 입에서 기가 막힌 말들이 새어나왔거든요. 형님은 한국 사람, 엄마가 좋아해요. 나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싫어해요. 동서 말에 의하면 시어머님이 자신의 출신 배경 때문인지 아니면 외국인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인지 동서에게 심하게 대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시어머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동서랑 서방님 통장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건 왜 묻는 거니? 동서가 말을 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혹시나 동서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시어머님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기에 제가 한껏 눈치를 살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 어머님께서요? 동서한테 들어보니까 아르바이트 한 돈도 전부 그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걸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면 동서랑 서방님은 무슨 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 들어갈 데가 어딨다고 그래? 그래도 통장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날만큼은 저도 참지 않고 말대꾸를 했는데요. 통장 관리를 시어머님이 해주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방님은 30살 초반, 동서는 20대 중반이라 어린 나이도 아닌데 시어머님이 통장 관리를 해주신다는 건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서가 외국인 며느리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제가 시어머님께 통장을 돌려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서 아들 며느리 통장 관리 어머님이 하신다고 하면 다들 놀라서 경기할걸요? 그러니까 그만 돌려주세요. 서방님 사업 잘못됐을 때도 동서가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고 배신도 안 하고 학가까지 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어머님이 좋게 봐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님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에 동서가 하소연할 때마다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서 몸이 워낙 마른 편이다 보니 볼 때마다 더욱 안쓰러웠어요. 그 마른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동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기에 용돈을 쥐어주면서 위로해줬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힘들게 한다며 동서가 전화로 자주 하소연을 했어요. 형님, 엄마가 통장 안 줘요. 은행 가서 카드 못 만들게 해요. 돈 얼마 남았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요. 엄마가 형님 통장도 안 줘요? 아니,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하지. 엄마는 나만 미워해요. 동서 목소리에 애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위로하며 시댁에 갈 때마다 약간의 돈을 살짝 주고 왔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어머님이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 당신 생각은 어때? 사실 나도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실망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봐도 당신이랑 재수씨를 대놓고 차별하긴 하더라고.
그렇지. 내 말이 맞지. 그렇잖아도 내가 엄마한테 돈 관리 그만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삿대질까지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 아버님께 살짝 물어보는 건 어떨까? 아버지한테도 벌써 물어봤는데 엄마가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내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 암튼 재수씨를 싫어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영준이랑 재수씨 결혼할 때 친척들이 엄청 수근거렸던 모양이야. 수근거리다니? 대체 왜?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외국인 며느리를 들이냐부터 해서 다들 엄마한테 결혼 반대하라고 했더나 봐. 그래서 엄마 신기가 더 불편한 게 아닌가 싶어. 오죽했으면 영준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재수씨를 내쫓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말까지 하더라니까. 어머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그건 좀 오바다. 그게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영준이가 엄마한테 재수씨가 착해서 그렇지 은행 가서 통장 다시 만들어서 쓰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라면서 돈 관리 그만 넘기라고 했다는데 엄마가 그럴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서 노숙생활 하라고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다더라고. 어머님이 진짜로 그랬단 말이야? 난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님은 합리적인 분이라고 엄청 자랑하고 다녔는데 좀 실망이네.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도 엄마한테 단단히 실망한 모양이더라고.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기에 저도 따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때쯤 가족 모두는 시어머님의 행동에 정이 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흘렀을 때는 가족 모두 시어머님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동서에게 목소리도 자주 높였고 허구한 날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서 생일을 맞이해서 시댁에 내려갔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식사를 하고 제가 준비해간 케이크를 세팅하던 시어머님이 초를 꽂으며 동서에게 말했거든요. 수진이는 촛불 끌 때 속으로 소원 빌도록 해. 소원이요? 엄마, 내 소원은 통장. 암튼 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속으로 소원을 빌라고 했지. 누가 말하라고 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시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지자 동서가 바로 사과를 했는데요. 동서 목소리가 잔뜩 주눅이 들다 못해 헬쑥하니 표정이 굳어질 정도로 겁먹은 얼굴을 하고 바로 용서를 비는 모습이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동서가 촛불을 불어서 껐는데요. 촛불이 꺼지자마자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이 통장 받아라. 니들이 모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이 통장에 다 들어있어. 엄마, 통장 나 주는 거예요? 영준이랑 수진이는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듣도록 해. 수진이는 결혼하고 난 뒤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잖니?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랬던 거고 이제는 돈도 좀 모았으니까 한번 다녀와. 거기다 이건 우리가 따로 준비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사돈댁 집 지어드릴 생각해. 엄마, 사돈댁 집이면 누구 집이에요? 수진이 엄마 아빠 집 새로 지어드리라고. 내 엄마 아빠 집을 왜 지어요? 영준이한테 들어보니 지붕에서 물도 새고 그런다며.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더니 니들이 모은 돈이랑 이 돈까지 합하면 그 나라에서는 꽤 괜찮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순간 모두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평소 동서와 서방님의 씀씀이가 해프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통장을 관리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어.
돈은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수진이랑 영준이는 내 말 뜻 알아듣겠니?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알았으면 앞으로도 착실하게 돈 모을 생각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된 게 둘이 하는 짓이 어쩜 그리도 똑같은지 오죽하면 내가 니들 통장 관리를 했겠어. 동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시어머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서는 친정부모님께 번듯한 집을 지어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몽땅 보탰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도 시어머님에게 사과를 드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사실은 그동안 어머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악독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던 거야? 어머님이 동서한테 화도 많이 내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길래 한국인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어이없어 하는 웃음을 피식 흘렸습니다. 내가 니들처럼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즉시 사과를 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너는 손끝이 야무지다고 한 적 있잖니? 넌 뭐 잔소리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수진이는 이래저래 혼날 게 많았던 것뿐이야. 그 통장만 해도 그래. 돈을 벌면 얼마는 모아둬야 하는데 월급 받으면 며칠 못 가서 둘이 그 돈을 다 쓰더라니까.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통장 관리를 내가 했던 것뿐이야. 영준이 말로는 수진이 친정집이 물도 새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던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 암튼 나 나쁜 시어머니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라. 어머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가 시어머님을 힘껏 안아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징그럽다는 듯이 저를 뿌리쳤지만 얼굴에는 한박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다 함께 동서 친정으로 여행을 갔고 우리 부부도 집들이 선물로 가전제품 몇 개를 사드렸더니 동서가 다시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형님, 고마워요. 나 많이 행복해요. 내 엄마 아빠가 한국이 최고라고 했어요. 동서도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동서가 제 말을 따라하면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뒤 동서는 시어머님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며 의지했어요. 시어머님이 통장 관리를 스스로 하라며 동서에게 돌려줬지만 동서가 펄쩍펄쩍 뛰면서 외쳤습니다. 엄마가 계속 해줘요. 나 부자 될 거예요. 싫어. 나도 귀찮으니까 앞으로 니들이 관리해. 나도 싫어요. 엄마가 관리해줘요. 동서가 끝까지 통장을 받지 않는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왔답니다. 며칠 전 제 생일을 맞이해서 시댁에 내려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나도 몰라. 수진이가 형님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 한다면서 이렇게 차렸지 뭐니. 동서, 정말 고마워. 나 엄청 감동받았어. 형님, 이거 선물이에요. 생일상도 차려줬는데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제가 웃으며 선물을 받아들었는데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수진이가 제일 좋은 걸로 산다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른다. 동서 덕분에 비싼 화장품을 다 써보네. 정말 고마워. 제가 동서를 와락 안아줬더니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동서가 입을 뗐어요. 형님, 나 예뻐해줘서 고마워요. 난 형님 좋아요. 나도 동서가 참 좋아. 동서와 제가 한박웃음을 짓고 있자 가족 모두 따라 웃었는데요. 시어머님의 현명함 덕분에 행복이 찾아왔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시댁도 있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